영국 앤드류 전 왕자가 체포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소식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동안 아주 숱한 의혹 속에서 왕실이라는 침묵의 방패 뒤에 숨어서 법망을 아주 교묘하게 피해오던 그였는데 이제 특권의 성벽도 마침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성범죄 혐의는 2022년 합의로 종료가 됐는데 왜 경찰은 그를 또 체포했을까요? 지금 전 세계는 제프리 앱스타인의 파일로 일파만파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드디어 그 성범죄 혐의로 잡혀가는구나 이렇게 통쾌하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드디어 잡혔다는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사건의 뿌리인 제프리 앱스타인이 누구인지 잠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몇 차례나 이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방송에 나갔었는데요. 그 방송 시청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프리 앱스타인, 그는 미국의 억만장자 금융인이었는데 실상은 자신의 사유지인 이른바 소아성애자의 섬에 전 세계 유력 인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미성년자 성착취를 일삼았던 희대 범죄자입니다. 앤드류 전 왕자는 바로 이 앱스타인과 수십 년간 끈끈한 친분을 유지해왔고요. 특히 피해자 중에 한 명인 버지니아 주프레로부터 17살 때 앤드류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폭로를 당하면서 전 세계적인 비난의 중심에 섰었습니다. 당시 앤드류는 땀이 나지 않는 체질이라서 그날 밤 춤을 췄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면서 아주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공분을 샀고요. 결국 2022년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민사소송을 무마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는 2025년 4월 호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였죠. 그녀가 남긴 사후 회고록 Nobody's Girl이 작년 10월에 출간되면서 이번 수사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그는 왕실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침묵 속에서 지내왔는데 이번에 그 침묵을 깨고 경찰의 수갑이 채워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와 연관돼서 체포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번 체포 죄명은 그 성범죄가 아닌 국가 기밀을 팔아넘긴 부패 혐의, 즉 공직 수행 중에 직무유기 및 남용 혐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앤드류가 과거 영국의 이 특별 무역 특사라는 아주 막중한 자리에 있을 때 나라의 독을 먹으면서 뒤로는 제프리 앱스타인한테 국가 기밀과 경제 보고서를 팔아넘겼다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2026년 1월에 터진 이 추가 앱스타인 파일에서 2010년 당시 영국 정부의 공식 방문 보고서와 헬만드주의 고가치 사업 상업 기회 리스트를 접수한 지 단 5분 만에 앱스타인한테 포워딩한 그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성범죄라는 도덕적 타락을 넘어서 국가의 이익을 사적으로 거래한 부패 끝을 보여준 그런 혐의였습니다. 영국 왕실 역사상에서 고위 왕족이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된 것은 무려 400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앤드류는 왕족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수차례 그 증언 거부와 합의금 지급으로 상황을 뭉개왔죠.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도탄에 빠진 민심은 더 이상 왕실의 방관을 허락하지 않았고요. 영국 사법 당국 또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만약에 유죄 판결이 되면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만큼 그의 이 남은 생에는 화려한 궁전이 아닌 차가운 창살 안에 될 가능성이 아주 크죠. 체포 후에 그는 약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요. 수사 중 석방 상태인데요. 왕실 인물이 형사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영국 사회에 아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는데요. 앱스타인의 여자친구였었던 기슬레인 맥스웰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고요. 2000년대 초반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 앱스타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앤드류가 뉴욕에서 또다시 앱스타인을 만난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아주 커졌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 BBC 인터뷰는 결정적이었죠. 피해자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땀이 나지 않는 자신의 그 신체 조건 발언 등은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그는 그 공적 직무에서 물러났고요. 2025년에는 군 직함과 왕실 후원 자격도 박탈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미국 법무부가 앱스타인 파일이라는 이 대규모 문서를 공개한 겁니다. 수백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였는데요. 그 안에는 이메일, 일정표, 연락 기록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는데요. 근데 그 문서들 중에 일부에서 앤드류가 과거 무역 특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작성됐던 방문 보고서나 이 브리핑 성격의 자료가 앱스타인 쪽으로 전달된 정황이 보도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국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죠. 형인 찰스 3세 국왕의 반응은 단호하다 못해서 차갑습니다. 법은 반드시 정의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이 짤막한 공식 성명을 냈는데요. 이는 사실상 국왕으로서 동생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최종 선언인 거죠. 왕실의 독립을 위해서 부패한 일원을 과감히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이 결단인 거죠. 버킹엄 궁전은 수사기관에 전폭적인 자료 제공을 약속하면서 앤드류와의 완전한 절연을 공식화했습니다. 찰스 3세는 이미 슬림화된 왕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왕실을 제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방향성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번 사건은요,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르는데요. 앱스타인의 장부에는 앤드류 외에도 전직 국가 수반들과 이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줄줄이 엮여 있습니다. 앤드류의 이번 체포가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글로벌 엘리트들의 추악한 커넥션을 무너뜨리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지배적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앤드류 전 왕자의 체포 사건은 우리한테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과연 21세기에 왕실이라는 이 상징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거대한 기득권의 성벽에 불과했던 것인가, 이 점입니다. 그동안의 전통이라는 이름 뒤에 숨겼었던 수많은 도덕적 해이들이 이제는 법이라는 공정한 잣대 앞에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앤드류가 배신한 것은 단순히 왕실의 명예가 아니고요, 누구한테나 공정할 것이라고 믿었던 우리의 상식입니다. 찰스 3세의 결단이 진정한 개혁의 시작일지,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꼬리자르기일지는 이제 시간이 증명해 줄 것 같은데요. 결국 정의라는 심판은 우리가 잠시 잊고 있을 때조차 묵묵히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랴,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앤드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되새기고 있을까요? 권력의 높이가 법보다 높을 수 없다는 이 지극히 당연한 선언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생각에 작은 이정표가 됐길 바랍니다. 앤드류 왕자의 이번 체포, 그리고 흔들리는 영국 왕실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